B가 그려지겠네. 자, 저번에 그 원부터니 아니면 직선부터니 직선부터였나? 유형 3까지는 질문 받았던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유형 3에서 질문할 게 있어? 3은 없어? 그러면 유형 4에서 질문할 게 있어? 정과좌표하고 직선이 좀 노가다가 많아가지고 유형 4는 괜찮습니까? 5 원방에서는 괜찮아? 앞으로 원 이거는 어느 학교 가도 꼭 나오는 문제니까. 저번에 5까지 했니? 아니면 6도 했니? 5까지. 5까지? 5까지는 질문이 없어? 있으면 번호만 얘기해. 없어? 그럼 접선해도 돼? 그럼 이제 우리 이제 접선은 이제 그 직선이 어차피 일종이니까 이제 요거 필요한 게 접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기울기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원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요게 요것도 접선이잖아, 그죠? 요것도 접선이고 요것도 접선이거든. 요렇게 된 거를 이제 수직 접선이라고 해요. 수직 접선. 그래서 어차피 접선은 계속 나올 거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자. 접선의 정의가 뭡니까? 정의가 되게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니네 이해하고 있는 접선의 정의. 나는 접선을 이렇게 이해했다. 뭐 그런 거 있잖아. 그 이제 1학년까지만 한 사람들은 접선이 뭐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왜냐면 1학년 때까지는 대부분 뭐 이차함수 뭐 이런 거에서 이런 게 이제 접선이었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근데 뭐 수투랑 뭐 나중에 이런 것까지 하면 그러면 이런 거는 뭐냐 하면 이거는 접선이냐 아니냐 이렇게 하면 얘는 접선이에요 아니에요? 접선이지 이것도 똑같이. 그러니까 이 점에서 접선인가 이 점에서 접선. 그러니까 이제 접선은 한 점에서만 만나는 건 아니다라는 게 이제 있네. 그러니까 접점을 가지고 그 점에서 이제 그 수투한 사람들은 이제 미분계수를 기울기로 가지는 직선 뭐 이렇게 되는데 얘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투에서 놓고 보면 미분계수가 없잖아. 이 접선 기울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없어요, 몰라요 이게 답이거든. 얘는 수직 접선은. 그래서 이것들을 다 이제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막 이런 게 있어. 그 y는 세제곱분 루트 x 뭐 이런 거 이제 그리면 잠깐만 수투까지는 했어? 안 하는 사람 다 안 했어? 그러면 알아야지. 뭐 수투를 알아야 이거 하여튼 이렇게 이제 수직 접선이 있어. 그러면 1학년까지는 이게 이제 도형의 방정식에서만 나오는 접선인데 요거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접선을 이렇게 요거는 기울기가 없거든. 그래서 이제 접선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할선의 극한이다 이렇게 하면은 요것도 다 포함하는 게 되거든. 그러니까 할선이 뭐냐면 이제 분할하는 직선이 이제 할선이 그지. 그래서 쟤를 어떻게 이제 하냐면 예를 들어서 얘를 이렇게 이 직선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더 이상 분할할 수 없잖아, 그지? 요 전까지는 이 원을
이쪽 부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여기 마지막에 극한에 딱 다다르면 더 이상 이제 나눌 수가 없으니까 이제 할선의 극한이라고 얘기를 하고 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도 똑같이 얘를 이렇게 계속 나눌 수 있었는데 더 이상 나눌 수 없을 때 뭐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접선의 정의가 이제 기하학적이랑 이제 뭐 수식적이랑 뭐 이런 걸로 다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만약 면접 이런 데 갔을 때 접선의 정의가 뭐라고 생각하니? 그러면 접점을 지나고 기울기를 갖는 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면접관이 그럼 얘는 기울기가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접선이라고 얘기를 하지?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추가 질문이 나오는 걸 유도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고 아니면 딱 여기서 딱 끝내겠다라고 하면 할선의 극한입니다 하고 이제 설명을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의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원에서는 이 접선, 접하는 직선인데 그 다음에 그 극선도 있어. 극선은 뭐냐면은 용어는 이제 사라졌는데 영재구나 과거가면 이제 용어를 쓰고 일반구에서는 용어를 안 쓰는데 극선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접점을 연결한 직선을 이거를 이제 극선이라고 얘기를 해. 그지? 그 다음에 이제 공통접선. 이쪽에서 이제 다룬 게 총 4가지야. 공통접선은 말 그대로 뭐 2개 이상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접선을 긋겠지. 그래서 우리가 원에서는 뭐 공통 외접선 밖에서 이렇게 공통 내접선 사이로 이렇게 뭐 이제 그런 거를 하잖아. 그 다음에 법선은 접점을 지나고 접선 기울기에 수직인 직선을 이제 법선이라고 해. 용어는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접선은 접하는 직선이고 법선은 그 점에서 수직인 직선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접선이면 이게 법선이 되겠지. 이 점을 지나면서 여기 수직인 직선이 법선이 되는 거고 극선은 자, 원 외부의 한 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었대. 이렇게 접선을 그으면 접점이 이렇게 생기는데 이게 접선이고 이게 접선이거든. 그럼 얘를 이렇게 연결한 두 직선을 우리가 극선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그 직선의 원에서 나오는 직선의 종류는 4개야, 4개. 접선, 법선, 극선. 그 다음에 공통접선인데 극선이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 심한 내용이고 나머지는 뭐 기본 내용이지만 자 그래서 접선부터 이제 한 개씩 구하러 가봅시다. 이게 그 선생님들도 접선 정의 뭐냐고 물어보면 잘 몰라. 문제만 풀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수직 접선 그려놓고 선생님 이거는 기울기가 없는데 어떡하죠? 이렇게 물어보면 다음에 알겠다 그래. 그지? 그래서 이제 요게 그럼 이제 접선부터 해볼게. 자 그러면 첫 번째 접점이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위에 한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이제 보여보자. 위에 한 점이 x1, y1이라고 이렇게 잡으면 이 점이 뭐 x1, y1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제 접하는 이걸 이제 찾아라라고 하면 우리 이제 뭐 직선이니까 얘도 어차피 한 점하고 기울기 알면 돼서 원에서는 접한다라고 하면 항상 이게 수직 이렇게 해놔야 되지. 이건 습관처럼 해놔야 돼. 그냥 접하는 것만 해놓지 말고 왜냐면 이 수직을 해놔야 정보를 더 아는데 이걸 안 해놓으면은 도형은 그렇잖아, 그치? 보이면 빨리 풀리고 안 보이면 안 풀리는 거고. 그러니까 요런 사소한 습관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요 위에 한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은 뭐 중심 있으니까, 그지? 두 점 있으니까 기울기 해가지고 그거 마이너스 역수 이렇게 하고 한 점 지나는 직선 만들면 이제
제일 기본적으로 되는데 이게 이제 오래 걸리니까 빨리 외워보자 라는 건데 2차 이하의 곡선에서는 우리가 지금 1학년 거에서는 2차 이하라고 해봤자 배운 게 2차 함수하고 원밖에 없거든. 근데 나중에 이제 학년을 올라가면 타원, 쌍곡선, 포물선, 부, 기하까지 하면 이렇게 6군데에서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얘는 외워놔도 그 뭐라고 하지? 가성비가 좋다 그러나? 그러니까 2차 이하의 곡선에서는 요 위에 한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이 x제곱 대신에 xx1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y제곱 대신에 yy1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x 대신에 x와 x1의 평균 y 대신에 y와 y1의 평균 이렇게 넣으시면 위에 한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이래. 이게 왜 나오는지는 나중에 미적분을 배워야 되니까 그 전까지는 학교에서도 유단은 나왔을 때 그냥 외워서 쓰라고 해. 그래서 이거 뭐 그러면 그 이차함수 같은 데다도 똑같이 어차피 1학년 때는 원하고 이차함수 두 개 쓰는 거니까 뭐 y는 뭐 우리는 뭐 3x 제곱 마이너스 뭐 2x 더하기 위에 한 점 1,2에서 접선을 구하라. 뭐 이렇게 이제 하면 y는 mx 마이너스 1 더하기 2 해가지고 집어넣어서 판별식은 0 이렇게 쓰면은 적어도 세 줄이잖아. 근데 이제 이걸 바로 집어넣으면은 한 줄이면 하고 정리하면 두 줄이니까 한 줄이라도 줄일 수 있는 거지. y 대신에 2분의 y 더하기 2 x제곱 대신에 1x x 대신에 2분의 x 더하기 1 더하기 1 그래서 이제 이거 정리하시면 이게 위에 점에서 접선이에요. 접선. 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 점이 1,2라고 하면 이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하시면 금방 찾을 수 있다고. 많이 쓸 수 있으니까 그냥 외워두는 거야. 그리고 나올 때마다 써먹으면 안 잊어먹는 거고. 그치? 위에 한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돼. 그래서 원도 이렇게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극선의 방정식을 만들 건데, 그러면 접점이 1점이 뭐 x1, y1이라고 하고 1점이 x2, y2라고 하자. 그치? 그러면은 여기서 요거는 이제 편의상 그냥 x제곱과 y제곱은 r제곱이라고 할게. 어차피 아니어도 이렇게 평행이동 시키면은 똑같으니까. 그치? 그러면 요 접선은 뭐냐면은 요 접선은 요놈이 xx1 더하기 yy1은 r제곱이고요. 요 접선은 xx2 yy2가 r제곱이잖아. 그죠? 지금 접선 두 개를 다 썼어. 그러면 이제 얘가 pq를 둘 다 지나니까 요 식이 px1 더하기 qy1은 r제곱이고 여기도 지나는 거지. 그래서 px2 더하기 qy2가 r제곱이 이렇게 되거든. 근데 우리는 지금 얘 찾고 싶어. 얘를 찾고 싶은데 얘도 직선이지. 직선이니까 우리가 한 점 아니면 기울기 아니면 두 점 있으면 되잖아. 근데 요 직선 위에 요 점하고 요 점하고 이렇게 두 개가 있어, 그치? 그러니까 저 두 개만 있어도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얘네 둘을 이용해서 px 더하기 qy는 r제곱이라는 식을 하나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하면 여기다가 x1, y1 넣으면 된다고 했으니까 이 직선 위에 x1, y1이 있죠? 이거 넣으면 된다고 했으니까, 그치? 여기다가 x2, y2 집어넣어도 된다고 했으니까 이 직선 위에 요 위에 지금 x1, y1도 있고 x2, y2도 있대. 요 직선 위에, 그치? 그게 결국 요거겠네. 두 점만 있으면 직선이 되잖아. 근데 요 직선 위에 얘도 있고 얘도 있으니까 이 직선이 px 더하기 qy는 r제곱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자사고 이상 학교에서는 조금 뭐라 그러지? 이제 증명 문제 같은 걸로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뭐 하는 거? 왜? 뭐? 쉬는 시간까지 기다렸네. 뭔지 근데 시간표에 약속 없다고 돼 있는데. 있어.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요거 요렇게 증명하는 과정도 알아놔야 돼. 이 심화양 1학년 거에서는 극선의 방정식 찾는 거. 이게 나중에 기하 이런 데 하시면 많이 나옵니다. 지금 1학년 때는 원밖에 안 나오니까. 됐지? 그래서 이제 요거랑 요거를 같이 해주는 이유가 이게 x1, y1이 요 점이 위의 점이면 이렇게 하면 접선이고 이 점이 밖의 점이면 똑같잖아, 그렇지? x제곱 대신에 px, y제곱 대신에 qi 여기 밖의 점이면 x제곱 대신에 px 넣으시면 되고 y제곱 대신에 qi 넣으시면 되고 x 대신에 x와 p의 평균 넣으시면 되고 y 대신에 y와 q의 평균 넣으시면 이렇게 넣으면 얘가 이제 극선이야. 그러니까 공식이 똑같은데 위에 있으면 접선, 밖에 있으면 극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되고 이게 이제 나중에 서술형 때문에 니네 이제 중1, 중2인가? 중3이 있니? 이게? 중3이야? 그러면 내년부터 해가지고 그 바뀐 교육과정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행렬 막 이런 거 배우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뭐냐면 내년부터 서술형이 강화된대. 그래서 지금은 학교마다 서술형이 뭐 30% 많이 나오면 40% 이렇게 이제 학교 시험이 되는데 과거 연대부는 100%입니다. 그냥 다 서술형만 보니까. 근데 이제 그 서술형이 늘어나가지고 일반고나 자사고 이런 데 가서도 60%, 70%막 다 서술형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그래서 그 대충 이렇게 알고 풀면 안 되고 과정이랑 이런 거 정확하게 써줘야지 그 점수를 받을 수 있거든. 그게 이제 막 그 뭐냐 그 학생부에 쓰는 많이 적어지니까 시험에서 분별력을 갖추려고 뭐 이렇게 이제 쓰는 거니까. 했어? 그래서 같이 세트로 외워도 위의 점이면 똑같은데 접선이고 밖의 점이면 극선이다. 그치? 법선은 뭐 저거 수직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뭐 이통접선은 공통적으로 접하면 되는 거겠지.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제 세트로 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럼 그 접점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면 이제 기울기를 이제 잡으면 되는데 이쪽에서 쓰는 공식은 다 이게 직선이고 접선이고 이제 요거면 요 원의 중심에서 이제 이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하고 똑같다. 이제 요거 이용해 가지고 이제 푸시면 똑같은 거죠. 그래서 D는 아니다. 이제 요거 쓸 건데 판별식 쓰지 않습니다. 이쪽에서는 판별식 안 쓰는 이유가 뭐지? 판별식을 쓰면 얘를 못 구해. 얘가 m이 없어서. m이 있어야 y는 mx 더하기 뭐 이렇게 넣고 판별식은 0 쓸 거 아니야. 근데 판별식을 얘는 m이 없으니까 그걸 써서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제 요 판별식은 이제 더 이상은 2차라고 쓰지 마시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면 요거는 다 나와.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이제 항상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y는 mx 얘가 요거라고 하고 이 원이 뭐 이제 요거라고 이렇게 잡으면 원은 가진 게 중심하고 반지름밖에 없고,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접선을 구하면 이 원의 중심하고 요 직선, 그지?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면은 접한대, 그지? 자, 그래서 이제 구해 보니까 루트 n제곱 더하기 1에 a 넣고 b 넣으면
MA 빼기 B 더하기 N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R 되면 되는 거죠. R 그걸 만족하는 이제 M하고 N을 이제 나중에 찾으면 되니까 요 공식으로 하면 두 개 다 나와. 수직 접선이랑. 그러니까 이제 괜히 판별식으로 하다가 빼놓지 말고 이제 판별식은 안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판별식이 2차 함수에서만 쓸 거야. 2차 함수, 2차 방정식. 얘는 도형의 방정식이니까 여기서는 판별식을 안 써도 된다고. 됐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 해둬야 될 게 두 접선이 수직이 되는 자취를 이제 그려보자. 원 외부의 한 점에서 원에다가 두 접선을 그었는데 얘가 수직이 된대. 그래서 요거 이름이 준원인데 준원. 준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게 수직이 되게 하는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 한문으로. 그러니까 준원이라는 말은 수직이 되게 하는 원이다. 뭐 이런 말이니까 요 위에서 그으면 두 접선이 수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원인데 우리가 두 접선을 그었을 때 수직이 되는 애를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면, 그죠? 요 점에서 그으면 수직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4개는 빨리 구할 수 있죠. 여기서 그어도 수직이고 여기서 그어도 수직이고 여기서 그어도 수직이래. 그지? 그럼 이제 다른 점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뭐 나는 그냥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거에 딱 정사각형 접시 안에 호떡을 하나 이렇게 딱 넣는 거야. 엄마가. 그러면 이제 얘를 가지고 이제 먹으라고 갖다 줬는데 이렇게 탁 누른 다음에 중심을 누른 다음에 접시를 뺑글뺑글 돌려도 늘 수직이죠. 그래서 이제 얘를 가지고 이렇게 돌려도 이제 그걸 눌러놓고 돌릴 거야 얘를. 그러면 이제 요 위에서도 어차피 돌아간 모양을 생각을 해도 돌아간 모양이 이렇게 똑같이 또 돼 있겠죠. 원래 딱 맞게 들어가 있었는데 돌렸다고 막 그 차이 나고 그러진 않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런 게 수직이면 요 위에서 그런 것도 다 항상 수직이야. 원이 대칭성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지? 그래서 이 원을 이제 우리가 그리면 이 원의 중심이 AB라고 이렇게 잡으면 이 원도 중심은 똑같죠? 그래서 x-a제곱 더하기 y-b의 제곱 이렇게 똑같고 반지름만 찾으면 되잖아요. 얘도 원이니까. 그럼 반지름은 여기까지 거리가 반지름이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요게 R이고 요것도 R이니까 여기가 2R 루트 2R이지 루트 2R. 그래서 R제곱 더하기 R제곱 이렇게 해놓으시면 뭐 2R제곱 해도 되는데 그냥 R제곱 더하기 R제곱 이렇게 해놓으시면 나중에 타원할 때는 또 여기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뭐 이렇게 이제 바뀌어가지고 그냥 R제곱 더하기 R제곱 이렇게 기억하셔도 돼. 아니면 그림을 생각하셔도 되고. 도형은 기본적으로 그림을 많이 기억을 해놓으면 풀이가 짧아지니까 한 줄만 하면 되니까 한두 줄만. 여기서 보면 수직이다. 두 접선이 수직이 되는 점의 자취는 준원이라 그래. 준원. 그래서 같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원의 중심, 원의 성질을 써야 되니까 원의 중심에서 이 접하는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이다. 이걸 쓸 거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쓸 거고, 위에 한 점에서 접선도 똑같이 써도 되는데 이런 거는 그냥 나중에 여러 군데서 쓸 때가 많으니까 위에 한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은 x제곱 대신에 xx1, y제곱 대신에 yy1, x 대신에 x와 x1의 평균, y 대신에 y와 y1의 평균. 이거 똑같은 공식으로 밖에서 그었을 때는 x제곱 대신에 px, y제곱 대신에 qy 뭐 이런 식으로 집어넣으면 접점을 지나는 직선, 이게 이제 극선이 된다고. 이게 이제 원에서 접선하고 이제 극선 관련된 것들인데 일단 문제를 조금 접근을 하고 하는 걸 보자. 원은 항상
항상 모든 문제가 중심하고 반지름은 어떻게 쓸 거냐 뭐 요런 얘기거든. 자 그래서 거기 이제 그런 증명을 넣어놨어 180페이지. 그래서 이제 뭐 183을 지금 증명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x 이걸 전개를 하면 x제곱 대신에 xx1, y제곱 대신에 yy1 뭐 이제 그런 식이 나와. 183은 그냥 넘기고 뭐 183은 접선이니까 그냥 해보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183 이런 거 할 때도 꼭 식으로 하지 말고 대부분이 그 이제 접근하는 걸 보여줄게. 이렇게 이제 태극 문양이 있는데 y는 a의 x-1이 서로 다른 5개의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지금 이 원을 그려놓으면 뭐 유명한 문제니까 여기가 이제 이렇게 원을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원을 그렸는데 요 직선은 요 1,0을 지나는 직선이고 a가 이제 기울기니까 자 이렇게 0이면은 3개죠. 그럼 0보다 조금 크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이제 되는 거고 그럼 어디까지 5개가 되느냐라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그지 접하기 전까지가 5개죠. 접할 때가 되면 4개가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접할 때의 기울기를 찾으면 된대. 요 사이에 있으니까 이때는 a가 0이고 이때 기울기만 찾으면 되지. 접한다 했으니까 수직해 놓을 거야. 그럼 요 길이가 1이고 요 길이가 2야. 그죠? 그러면 이게 1대 루트 3대 2 이렇게 하셔도 되고 뭐 이제 하면 여기가 이제 30도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여기가 30도 되는 거니까 우리가 기울기가 x축하고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하면 탄젠트 세타가 우리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가로고 얘가 세로라서 탄젠트 세타가 결국 의미하는 게 기울기야 기울기 그지? 그래서 탄젠트 30도가 기울기니까 이때는 루트 3분의 1 그래서 이제 a가 0보다 크고 루트 3분의 1보다 작아야 5개의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그러니까 굳이 꼭 식으로 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림 그려보면 웬만한 건 고일 고이 뭐 이런 거는 대부분 특수각으로 나오니까 저걸 이용해서 이렇게 찾으시면 된다고. 이 또 y는 또 mx 막 이렇게 놓고 이 마이너스 1,0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반지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굳이 식을 안 쓰고 그냥 이렇게 각도를 알면 간단하게 처리를 할 수 있다. 그죠? 접선은 다 그거 쓰는 거야. 자, 그래가지고 그 188이나 189가 이제 기울기 물어보는 건데 기울기의 합 또는 곱 이런 거 물어보면 그 근각계수 관계 쓰려고 생각을 해. 하나씩 진짜 다 구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뭐 189가 좀 더 있어 보이니까 그냥 189도 가지고 하나 이제 접근을 해볼게. 이게 연습하는 게 이제 한 줄이라도 줄이자가 도형의 방정식의 목표야. 못 푸냐가 목표가 아니라 한 줄이라도 줄이자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돼요. 원밖에 한 점에서 이 그은 두 접선의 기울기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림을 항상 먼저 그리세요. 그러면 이 점이 1,-2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3인데 여기서 이제 접선을 뭐 이렇게 그었더니 그죠? 기울기의 이제 곱을 찾아라. 그죠? 기울기가 있으니까 기울기의 곱을 찾으라는 거지. 그래서 기울기 있는 공식을 쓰셔도 괜찮은 거야 이때는. 왜냐면 그 말이 없으면 수직 접선이 있을 때는 이런 걸 물어보지 않으니까. 그래서 y는 m x 플러스 1 더하기 3이라고 놓으면 이 중심하고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 얼마냐? 루트 10이면 된대. 그래서 루트 10은 자 mx 빼기 y 빼기 더하기 m 더하기 3은 0하고 1, 마이너스 2 사이의 거리니까 루트
m제곱 더하기 1 여기다 1 넣고 마이너스 2 넣을 거야. 그럼 이제 2m 더하기 5 그죠? 양변 제곱하시면 10m 제곱 더하기 12 4m 제곱 더하기 20m 더하기 25니까 4m 제곱 넘기면 6m 제곱 빼기 20m 마이너스 15는 0인데 두분의 합이 이거고 두분의 곱이 이거야. m1 곱하기 m2 m1, m2가 요 방정식의 두 근이잖아요. 그죠? 두분의 곱은 마이너스 6분의 15 뭐 이렇게 합곱은 따로따로 그냥 물어보는 의도가 근각계수를 풀어라 뭐 그런 거니까 다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원에서는 웬만하면 아까 위에 한 점 외워둔 거 빼고는 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요걸 쓰는 거야. 풀이를 통일을 해서 그래야 이제 수직 접선이랑 이런 것들을 다 방지할 수 있으니까. 그죠? 191은 뭐 앞에서 그 비슷하게 방정식에서 했긴 했는데 곱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라고 m에 관계없이니까 m으로 놓고 보면 2차지. 그래서 m으로 놓은 다음에 판별식은 0 때리시면 방정식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앞에 방정식에서 했던 거고 우리가 196 그래서 이런 극선을 어떻게 쓸 거냐 1번은 아까 설명했고 외부의 한 점에서 그었을 때 1번은 아까 설명했고 2번을 이제 응용을 해볼게요. 자, 요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인데 요 밖에 어떤 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었더니 이렇게 됐대. 그래서 요 접점을 지나는 요 직선의 방정식이 3x 더하기 4y는 25래. 15네 15. 그지? 3x 더하기 4y는 15래 15. 됐나요? 그러면 왜 요 위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이게 극선인데 x제곱 대신에 px, y제곱 대신에 qy 이렇게 될 거니까 얘를 25로 만든다고 생각해. 그럼 15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25가 되는 거지? 3분의 5를 이렇게 곱하면 되죠. 그러면 얘가 5x 3분의 20 y가 25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점이 5,3분의 20이야. 그래야 x제곱 대신에 px, y제곱 대신에 qy 뭐 이렇게 되니까 p의 좌표를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를 구했을 때 장점이 뭐냐면 우리가 여기 뭐 접한다라고 하면 여기 수직 해놓고 여기 이렇게 쓸 건데 그럼 여기도 수직 2등분이잖아요. 그럼 여기 R이고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이용하면 얘를 구할 수 있어. 그래서 얘 구하고 얘 구하면은 요 길이가 아니까 요 길이도 찾을 수 있어. 그럼 다시 요 길이도 찾을 수 있거든. 아까 피타고라스를 쓰면 다 되는데 만약에 요걸 바로 찾으면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요 길이를 그냥 다 생략하고 최대한 빨리 구할 수 있어. 그러면은 이것만 알면 요 길이를 빨리 구할 수 있어서 요 직선의 방정식 극선을 조금 많이 쓰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기 어디지? 뭐 202부터 206까지가 다 이제 207까지가 다 수직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203 가지고 그냥 하나 보면 원밖에 한 점에서 원에 그은 접선이 수직이래. 원밖에 한 점에서 원에 그은 두 접선이 수직. 그러면 그게 이름이 준원이랬어. 준원. 친구 중에 이름이 준원이라고 있으면은 볼 때마다 떠올리면 안 까먹었지. 아, 제가 수직이 되게 하는 애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요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래. 예. 자, 어디서 그어야 되냐면 이렇게 되는 데서 그으면 되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여기서 그으면 항상 수직이라고.
그래서 요 원이 중심은 똑같고 반지름이 2구나. 반지름이 2니까 여기 2루트 2가 반지름이니까 8 여기서 그으면 항상 수직이라고 이 원에. 그치? 근데 여기 위에 뭐가 있냐면 k, 1이 있대. 그래서 k제곱이 7이니까 k가 루트 7 뭐 이렇게 해서 찾으시면 된다고. 수직이 되게 하는 애가 준원이야. 나중에 기하 이런 거 가면 준선, 준원 막 이렇게 용어가 나오는데 1학년 때까지 그런 거 하기 위한 기본 바탕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는 이제 이거 응용이니까 앞에는 이제 기본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저기 어디냐, 그러니까 그 맨 처음에 그 배우고 그럴 때는 그 그냥 유형별로 문제 풀었다고 하면 이제 조금씩 생각을 해가지고 풀이를 어떻게 하면 조금씩 줄일 수 있을 건가 뭐 그런 거 이제 생각을 해보라고.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 이 해부 몇 개, 두세 개만 해볼까? 저기 198번 하고요. 198번하고 200번을 하나 생각을 해봐. 그거랑 207 200번만 조금 설명 안 한 거긴 한데 나중에 질문할 것 같으니까 뭐 뒤에 부분은 이제 정의 빼면 다 접선까지만 빼면 나머지는 다 활용이라서 중심하고 반지름을 사용하는 방법 뭐 이런 거 이제 연습하는 거야. 나머지 뒤에는 그냥 유형 같은 거야. 유형. 근데 이제 그 유형이 원은 문제 유형이 되게 많으니까 유형별로 하나하나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 그 중심하고 반지름을 원해서 잘 이용을 해서 할까라고 하면 뒤에 유형이 하나야. 하나. 그냥 중심 반지름 쓰고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 있으면 유형이 딱 한 개로 정리가 됩니다. 유형을 너무 많이 세세하게